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안효빈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다 강력한 서버리스에 대한 주제로 AWS 람다의 기능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트랙이 첫 시간이 EC2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서비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버리스로 구성 요소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는 서버가 없는 서버리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개발자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항상 개발자에게 다음과 같이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이번 요구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하는데 예산은 언제나처럼 적게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발하는 앱은 확장성도 뛰어나고 관리와 운영도 쉬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 인력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혼자서 개발해 줄 수 있다는 요구를 개발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개발자는 문제 없습니다. 서버리스로 개발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장담을 하게 됩니다. 앞서 개발자는 서버리스의 어떤 이점을 보고 이렇게 매니저에게 혼자 개발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서버리스의 이점 4가지를 우선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시거나 유지 혹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서버 위에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셔야 할 런타임이나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러한 확장은 개별 서버 단위가 아니라 이제 사용 단위를 기준으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고가용성입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는 고가용성과 내결함성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실 때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유유 용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유 용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때는 지불하실 비용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신다는 것은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상에 어떤 서버를 구축하시거나 유지 관리하는 런타임과 같은 것에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 제품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WS의 서버리스 컴퓨트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AWS 람다라는 서비스입니다. 참석하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람다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손 혹시 한번 들어주시면.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한 번씩은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WS 람다를 사용하시게 되면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작성한 코드가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서 동작을 하게 해주는 이제 서비스가 바로 AWS의 람다라는 서비스입니다. 람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스타트업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AWS를 사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람다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를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제 GitHub과 같은 데서 내가 개발하려는 것과 유사한 어떤 사례나 샘플 코드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등을 찾아보실 텐데요. 그리고 그 검색하신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좀 참고를 해서 개발을 시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AWS는 개발자분들이 빠르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버리스 커뮤니티에 많은 개발자, 회사, 그리고 AWS의 파트너들이 이제 개발하여 게시하고 있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모음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웹이나 모바일의 백엔드, IoT, 챗봇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사례나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셔서 내 계정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하신 뒤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걸로 빠르게 개발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은 뭐 퍼블릭하게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이제 팀원들과만 프라이빗하게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포지토리에서 어떤 앱을 배포하시면 AWS SAM으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아마 AWS SAM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WS SAM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아마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는 이미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코드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서버리스에 좀 최적화된 것이 바로 AWS SA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AM 템플릿을 통해서는 저희 서버리스 리소스에 해당하는 API나 뭐 람다 함수 그리고 다이나모DB의 테이블과 같은 것들을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SAM 템플릿을 통해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로 실제 화면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 람다 콘솔 일단 UI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했었죠. 세로 작성과 이제 블루프린트 두 가지를 지원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셔서 빠르게 개발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 블루프린트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블루프린트에서는 내가 람다 함수를 개발할 때 선택하신 런타임, 뭐 파이썬이라던가 노드.js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만을 사용한 싱글 파일을 블루프린트에서는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포지토리에서 배포하시는 앱 같은 경우는 다양한 외장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배포하시게 되는 앱은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시게 되면 우선 첫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SAM 템플릿 기반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보시던 것과 유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 이제 내가 설정을 원하는 디테일 등은 이제 컨피규레이션 탭에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발자가 작성한 리듬이라던가 혹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와 같은 것도 해당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스택이 바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스택 생성이 완료되면 람다 콘솔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람다 콘솔에서 개발을 조금 편리하게 해줄 콘솔 에디터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람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콘솔 에디터를 통해서는 한 번에 여러 파일을 편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람다 함수를 생성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한 가지는 그 콘솔 자체에서 코딩을 하시는 방법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람다에 업로드 하시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패키지를 업로드하여 람다 함수를 생성했을 때 해당 패키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거나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다시 패키지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콘솔 에디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 패키지에 대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거나 혹은 삭제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뭐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시는 것도 콘솔 에디터 자체에서 가능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편집기 자체에서 테스트를 하시고 뭐 실행 결과라던가 로그 메시지 같은 것을 이제 콘솔 자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는 테스트 이벤트를 작성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콘솔 에디터에서는 이러한 테스트 이벤트를 최대 10개까지 작성해서 저장해 두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계속 재사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즈위그 디자이너로 개발되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포지토리와 람다 콘솔 에디터를 통해서 조금 개발이 편리해진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람다의 기능 자체가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람다 함수의 동시 실행 한도가 1000회였습니다. 계정당 이제 1000회의 동시 실행 한도라는 제한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서포트 케이스를 통해 이것에 대한 증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로 모든 계정에 대해 동시 실행 한도는 3000회로 자동 승인이 되게 됩니다. 자동 증가가 아니고 이제 자동 승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도 증가를 위해서는 서포트 케이스는 하나 올려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거의 승인 단계가 굉장히 이제 단조로워져서 빠르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람다 함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최대 메모리가 1.5기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부족함을 느끼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로 이에 2배에 해당하는 3기가의 메모리를 람다 함수에 할당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람다 같은 경우는 할당하시는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뭐 CPU 파워라던가 기타 리소스가 함께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메모리를 할당하실 수 있게 된 것은 더 큰 CPU 파워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나 뭐 통계 데이터 처리 혹은 이제 통계 계산, 대용량 파일 처리와 같은 워크로드에 람다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람다의 경우는 사용자의 코드가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된 람다 함수에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컨테이너 하나가 프로비저닝 되고요. 그 위에서 람다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콜드 스타트 지연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래서 콜드 스타트의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연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그 람다 로그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에서 람다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실 때 이제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로 이동해서 내가 조회를 원하는 로그 스트림으로 이동하신 뒤에 이제 특정 시점으로도 직접 이동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이 조금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람다 콘솔에서는 그랩앤고 방식으로 로그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데모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데모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선 모니터링 부분의 UI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다음과 같이 조회를 원하는 시점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15시부터 선택을 하였고요. 바로 우측에 있는 로그로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해당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동하는 것은 바로 앞서 선택한 15시 시점부터 바로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 에러에 대한 로그를 보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그랩앤고 방식으로 빠르게 로그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강력해진 람다의 기능과 개발을 편리하게 해줄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발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좋은 배포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 개발한 코드를 공유하고 협업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AWS에서는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클라우드9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IDE이고요. 일반 IDE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 구문 확인이라던가 자동 들여쓰기, 자동 완성과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내장형으로 GitHub과 람다 블루프린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샘 로컬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IDE 환경 자체에서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시고 디버깅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은 람다에 직접 IDE에서 개발하신 코드를 배포하시거나 이제 GitHub으로 푸시 업데이트 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소스 코드를 직접 푸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수로 푸시하신 뒤에 프로덕션 환경까지 자동으로 배포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이제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깃의 소스 코드를 커밋하시고 푸시하시는 게 가능해졌고요. 깃에서 이제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바로 내 IDE로 클론 해오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AWS CLI를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소스 코드를 S3나 코드 커밋으로 업로드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파이프라인 구성하실 때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GitHub이나 S3 그리고 코드 커밋 등 원하는 것을 바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9에 대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서비스 페이지는 다음과 같고요. IDE 하나를 설치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environment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9 IDE는 EC2 위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EC2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선 접속해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고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어두운 테마 원하시면 이제 어두운 테마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디터 테마는 더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모드 역시도 빔이나 이맥스, 서브라임, 그리고 디폴트 모드 4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AWS 리소스 부분에서 람다 콘솔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여 람다 함수를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신 뒤에 런타임은 현재 Node.js와 파이썬 2가지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런타임을 선택하고 바로 하단에 있는 블루프린트를 선택하여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위해서는 일단 헬로 월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람다는 트리거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클라우드9에서 현재는 API 게이트웨이만 트리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람다 함수에 할당할 메모리 크기 등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IAM 롤 역시도 새로 하나 생성되게 하거나 혹은 기존의 IAM 롤 중에 선택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시고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좌측에 이제 생성하시는 람다 함수에 대한 디렉토리와 이제 코드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헬로 월드 선택한 블루프린트로 코드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상단에 있는 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저장하고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뜬 창에서 이제 테스트 이벤트를 작성해 주고요. 해당 테스트를 뭐 람다 로컬에서 실행할지 혹은 API 게이트웨이에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정하여 실행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람다 로컬로 진행을 하고요. 바로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단에서 이제 실행 결과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 설명을 위해서 소스 코드를 짤막하게 수정을 해보고요. 다시 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한 뒤에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 벌레 모양 아이콘으로 디버깅 모드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모드를 활성화하신 뒤에는 다음과 같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해서 이제 해당 부분까지만 실행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신 뒤에 실행시켜 주시면 바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버깅 모드에서는 그 변수에 할당되는 베리어블에 할당되는 값이나 뭐 콜스택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라인씩 진행해서 디버깅 해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스텝 오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변수의 값들이 잘 할당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람다를 디버깅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9에서는 이를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9이 설치된 EC2의 터미널이고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람다 함수를 생성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파일로 조회가 바로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AWS CLI를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알고 계신 CLI 명령어를 통해 뭐 S3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시거나 코드 커밋으로 업로드하시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터미널에서 알고 계신 긴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GitHub으로 뭐 푸시하시거나 클론해 오시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리소스 AWS 리소스에서 보시게 되면 로컬에서 생성하신 람다 함수를 이제 람다 콘솔로 바로 배포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배포하신 뒤에는 이제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 이동하여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포한 함수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설정한 API 게이트웨이가 트리거로 잘 설정이 되었고 코드 역시도 배포한 시점에 코드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클라우드9으로 돌아와서요. 배포는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임포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하는 람다 함수를 선택하시고 이제 우클릭하셔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로컬에서 이제 람다 함수 생성하신 것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말인즉 좌측에 이제 디렉토리와 람다 파일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하시고 다시 이제 배포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부분은 클라우드9이 제공하는 또 다른 강력한 기능입니다. 바로 팀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화면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IAM 유저를 팀원들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DE 내에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과 개발하시면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뭐 한글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 채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수정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코딩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뭐 잘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누가 어느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와 같은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파일을 여러 명이 함께 개발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내에 있는 여러 파일을 모두가 나눠서 개발하신 뒤에 이제 통합하는 것도 클라우드9을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클라우드9을 통해 팀원들과 협업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이제 배포 프로세스 구축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은 이제 점진적인 인크리멘탈 배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소스 코드가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되어버리는 이제 올인원 식으로 이제 배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AWS에서는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 안전하고 점진적인 배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우선 고객분들이 API를 좀 안전하게 배포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서 카나리아 릴리스 배포를 사용해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 API를 점진적으로 롤아웃 하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릴리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업데이트를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를 할 때 이제 전체 사용자들이 사용하도록 모든 인프라에 바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용자에게만 우선 배포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이제 데브옵스의 한 가지 배포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API의 변경 사항을 점진적으로 배포하실 수가 있고 배포의 파급 범위를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배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고요. API 게이트웨이에서 화면을 살펴보면 카나리아라고 하는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에서 새로운 단계 설정을 통해 배포의 요청 비율을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두 버전의 람다 사이에 트래픽을 제어하고 싶다는 피드백이었고요. 이제 수신 트래픽을 사전에 지정된 가중치에 따라서 두 개의 람다 버전 사이에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두 버전 간의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람다의 배포 파급 범위를 제한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안전한 배포가 조금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람다 콘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이제 작업 부분에서 별칭 생성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두 버전 사이에 원하는 가중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는 설정하신 가중치만큼의 트래픽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람다 함수의 업데이트를 점진적으로 배포하고 싶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드 디플로이에서 람다 함수를 점진적으로 배포하실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에서 배포 구성 부분에 이제 람다 함수 배포 구성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10%씩 뭐 리니어하게나 카나리아 방식으로 1분, 5분, 10분에 따라 이제 점진적으로 배포하시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포를 만드실 때는
앞서 보신 배포 구성 중에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이제 점진적인 람다 함수 배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실제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혼자서 개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포지토리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서 개발을 했고요. 나중에 생길 팀원들과는 클라우드9을 통해서 함께 협업을 할 수도 있게 되었고, 이제 점진적인 배포를 통해 안전한 배포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또다시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만드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잘 동작하지만 이제는 VPC 내에 있는 관계형 DB, RDS겠죠. 관계형 DB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개발자는 예상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발과 확장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동시성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VPC 내에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API를 통해 접근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번에도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할 때 다음과 같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함수를 비활성화도 하고 싶고, 그리고 람다가 레거시 시스템을 너무 많이 요청을 해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피드백이었습니다. 그 동시 실행 한도가 1000회고 3000회로도 자동 승인되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레거시 시스템에 동시에 람다가 3000개의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AWS는 동시성을 제어하는 것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함수를 관리하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첫 번째는 람다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의 동시성 매트릭이라고 하여서 이제 동시성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람다 함수에 개별적으로 이제 동시 실행 한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허용하는 동시 실행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로틀링이 걸려서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우선 클라우드워치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시성에 대한 지표인 Concurrent Execution이라고 하는 매트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별로 동시성 한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도 설정에 대한 부분, 스로틀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짤막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테스트용 람다 함수를 테스트해보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함수는 10회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저장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우선은 실행되는 함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통해 해당 람다 함수를 인보크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백 개 인보크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요. 다음과 같이 인보크를 해보면 이제 잘 실행되다가 중간중간에 에러 메시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콘솔에서도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rate exceeded라는 메시지와 함께 스로틀링이 걸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성을 제한하시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시스템으로 연결 동시성을 제한해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이 레거시 시스템을 호출해서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성에 대한 제한이 이제 계정당 제한입니다. 그래서 계정에 있는 여러 람다 함수들이 해당 제한 내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의 람다 함수가 동시 실행 한도만큼 실행을 해버리면 다른 람다 함수들은 이제 호출이 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시 실행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람다 함수를 비활성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람다 함수를 비활성화하시려면 이제 트리거 부분을 비활성화하시는 것을 통해 하셨어야 됐는데요. 이제 구성을 조금 바꿔주셔야 됐는데 이제는 동시 실행 한도를 0으로 설정하시는 것으로 구성 변경 없이 바로 해당 함수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 함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호출이 일어나서 예상하지 못한 과금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동시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는 람다의 동시성 제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PI 게이트웨이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VPC 내 리소스의 API를 통해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API 게이트웨이가 VPC와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인터넷을 통하지 않더라도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이제 VPC에 통합된 API 엔드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VPC 내에 있는 리소스의 API를 통해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전 API 엔드포인트는 새로운 유형의 엔드포인트입니다. 이를 이용하시면 API의 요청이 REST API와 이제 동일한 리전에서 발생했을 때 이제 지연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뉴 버튼이 없는 이유는 지난 11월 2일에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아이콘은 뺐습니다. 그래서 화면 살펴보게 되면 API 게이트웨이에서 다음과 같이 VPC 링크라고 하는 메뉴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NLB와 링크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에서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인 NLB에 대해서만 VPC 링크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PC 링크를 생성하신 뒤에는 다음과 같이 API 게이트웨이를 엔드포인트와 통합할 때 VPC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생성하신 VPC 링크를 이 부분에서 선택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통합 요청 부분에 이제 요청 유형이 VPC로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인터넷과 AWS 리전 서비스가 API를 통해 다른 인터넷과 AWS 리전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VPC 내에 있는 리소스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API 게이트웨이의 연결 범위가 조금 확장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모니터링과 감사를 편하게 해줄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에서 액세스 로그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JSON이나 CSV 그리고 XML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액세스 로그를 생성하실 수 있고 해당 로그는 기존의 로그 분석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심층 분석하시거나 응답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람다 함수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클라우드 트레일이 람다에서 수행된 API 호출을 캡처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클라우드 트레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람다 함수에 어떤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소스 IP에서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누가 언제 해당 람다를 호출했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은 확장성과 안정성이 뛰어나고 고가형성과 내결함성은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동시성 제한과 같이 관리도 좀 용이해졌고요. CI/CD 배포도 하실 수 있고 안전하고 점진적인 배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딧과 로깅 역시도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람다의 기능 업데이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베이징 리전에서도 AWS 람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브 클라우드를 포함한 모든 리전에서 람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엣지에서도 신규 기능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전 정의된 오리진으로만 요청을 전달하실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개의 오리진을 선택하신 뒤 들어오는 컨텐츠에 따라서 동적으로 이제 오리진으로 라우팅 하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엣지에서 최종 사용자 방향으로 클라우드 프론트 이벤트로부터의 원격 네트워크 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증 프로그램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ISO, PCI, HIPAA 이 세 가지 보증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SOC1, SOC2, SOC3 세 가지 인증을 람다가 추가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서도 람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거는 엄청 새로 나온 기능은 아니지만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AWS 그린그래스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 같은 것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디바이스 자체에서 람다를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노우볼 엣지는 100TB 규모의 데이터 전송 장비입니다. 스노우볼과는 조금 다른 장비 서비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노우볼 엣지에서도 람다 함수를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CLR 2.0을 지원하는 윈도우용 람다 업데이트가 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저도 장표를 바꿨습니다. 원래 커밍순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 .NET 코어 2.0을 사용한 C# 코드로 이제 람다 함수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SNS로 최근에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은데 정답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맞추시는 분께는 저희 IoT 디바이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끝나고 오시면 버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람다에서 고랭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 15일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고 애플리케이션에 소스 코드 조금 추가해 주시게 되면 바로 람다 서비스에서 해당 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끝난 뒤에는 이제 저희 AWS 콘솔에 접속하셔서 새로운 람다 에디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클라우드9을 이용해서 팀원들과 협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람다 함수 로그를 확인하실 때 이제 그래버고 방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로그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이제 API 게이트웨이의 액세스 로그 역시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뷰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리뷰 신청을 하셔야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프리뷰를 신청하셔서 원하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URL에서 저희 AWS 서버리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